네, 이제부터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선형대 수학에 관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이거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형대 수에 있는 걸 할 거고, 참고로 쓸 레퍼런스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다 제목이 다 비슷비슷한데 책 이름이 가장 메인으로 쓸 게 이제 프리드버그 책, 프리드버그 인셀, 그 다음에 스펜스 책이고요. 그 다음에 쓸게 돈라이시라는 제가 좀 좋아하는 책인데, 이제 실든 엑슬러시, 그 다음에 같은 리니어 알지브라는 제목의 이걸 이제 썰지랭 랑 이렇게 세 권을 쓸 거고요. 그냥 서형대수 앱스트랙트 알지브라를 일단은 안 배웠다고 전제하고 이제 그냥 하는 집합론 하는 선형대수 내용이고요. 대학교 한 2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앞부분은 또 제가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정확히 이것도 처음 배우는 입장이면 뭐 모티베이션도 주고 해야 되는데 좀 귀찮다 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앱스트랙트한 데피니션이랑 정리들을 나열해 놓는 게 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다 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으로는 FIS라고 쓸 거고, 이거를 SA, 얘를 SL이라고 쓸게요. 레퍼런스를. 그래서 그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RN에서 무슨 다 프로덕트 같은 거 그런 거 정의해서 그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다 하면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보통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기하 벡터, 물론 요즘에 안 배워가지고 기하 벡터 같은 거를 애초에 벡터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름도 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또 넌 저희 때는 다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등학생 때 고졸이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랑 이 책과 이 책에 얘는 1.1, 얘는 1A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각자 읽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프리드버그의 1.2에서 1.3절 내용이랑 엑셀러의 1.1.b에서 1.c 내용입니다. 벡터 스페이스랑 서브 스페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시작할 거예요. 일단은 이런 거는 알고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셋이 뭔지, 엘리먼트란 게 뭔지,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이 있죠. 인터섹션이 있고 교집합하는 거, 그 다음에 유니온이 있고요. 합집합하는 거, 집합, 원소,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그 다음에 인젝티브 펑션, 서젝티브 펑션, 바이젝티브 펑션, 이런 거 알고 있다고 진짜 할 거예요. 서젝티브 뭐 함수 같은 건 알죠. 집합 x가 있고 y가 있을 때
x의 모든 원소당 y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대응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젝티브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다른 x1과 x2 서로 다른 두 개가 같은 y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서젝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의 y의 원소를 뽑아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임의의 y를 뽑아왔을 때 x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y는 fx라는 얘기죠. 바이젝티브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젝티브 and 서젝티브. 인젝티브 같은 경우는 같은 말로 원투원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고등학교 용어로는 이게 아마 1대1 함수였나 그럴 거고, 서젝티브 혹은 옛날 책들 같은 거 보면 여기 단함수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좀 더 다이렉트한 번역이죠. 그 다음에 서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투라고도 부르고 얘는 이제 전사함수라고 불러요. 바이젝티브는 이제 전단사함수라고 하고, 동시에 이제 뭐라더라 1대1 대응이라고 하나? 이렇게 불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건 알고 있다고 가정할 거고요. 이제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천천히 말고 빠르게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S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항연산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이항연산인데 그냥 편하게 그냥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이항연산 또는 연산 더하기라고 하면 더하기라고 하지 말고 점이라고 합시다. 얘는 뭐냐면 함수인데요. 어떤 함수냐면 왜 이러지? 이런 거를 대응시키는 함수예요.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더하기 같은 거 대표적이고 뭐 곱하기도 대표적이고요. 이런 기계죠. 이를테면 자연수에 더하기를 주고 뭐 실수에 곱하기를 주고, 그런 것들이 뭐 무수히 많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연산, 대부분의 연산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연산은 전부 이항연산이고요. 근데 물론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수의 집합에다가 참고로 제가 이렇게 쓰면 이건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뜻이고, 얘는 정수의 집합, 얘는 유리수의 집합, 또 얘는 실수의 집합, 복소수의 집합입니다. 정수의 집합에 나눗셈을 준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2 나누기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분의 2인데 여기 없잖아요. 맞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음이 아닌 실수의 집합에다가 제곱권을 준다. 이런 것도 이항연산 아니죠. 왜냐면 얘는 하나 갖고 와서 제곱권을 취하는 거니까. 이항연산은 아니죠. 그렇고요. 그다음 필드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깊이 다룰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한 내에서 간단하게만 다룰 건데, 키가 셋인데 이건 이제 오퍼레이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더하기랑 곱하기를 적어요. 더하기랑 곱하기로 적는데 이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나 복수상에서 더하기나 곱하기는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의미, 이 기호로서 연산의 기호로서, 연산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로서 더하기랑 곱하기입니다. 어떤 걸 만족하냐면은 첫 번째가 더하기가 결합법칙에 만족한다.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이항연산이니까 두 개씩 연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xy를 먼저 연산하고 g를 연산하는 거랑 y 더하기 g를 먼저 연산하고 x를 연산하는 거랑 같다. 그 다음에 더하기가 커뮤테이티브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 더하기 y를 하나, y 더하기 x를 하나 같다. 그 다음에 additive identity가 존재해야 됩니다. additive identity가 뭐냐면 항동원이 존재하는 얘기인데, 덧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원소는 어떤 수에 더해도 그 수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게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대열 이그지스트라는 뜻이고, 혹은 이어지스트라는 뜻이고, 이렇게 쓰는 거는 for every, for any 또는 for all이라고,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0이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이 0은 또 추상적인 의미에서 0이에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 유리수 그 0이 아니고요. 그 0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거는 아니고, 그거란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x 더하기 0은 x다.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여건.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 함은 이제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 여건을 연산해주면은 황등원이 나오는 그런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임의의 원소 K에 대해서 마이너스 X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여기 나온다. 그 다음에 요렇게 네 가지를 만족을 하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K가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깊이 할 건 아닌데 그냥 용어는 얘를 한번 정해 놓으면 뒤에서 이거 네 개를 한 번에 다 안 써도 되니까 매번 그 편의상 적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곱셈이 곱셈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가 돼야 된다. 그 다음 곱셈이 얘가 커뮤테이티브하다. xy가 yx다. 그 다음에 멀티플리카티브. 멀티플리카티브 아이덴티티가 존재해야 된다. 얘는 이제 아이덴티티 말고 이제
유니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으로 0이라는 심볼로 많이 표시를 하고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라는 심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1은 0이 아닌 원소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리카티브 인버스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는 안 다룰 건데, 뭘 빼냐면은 0을 빼요. 0을 제외한 모든 K 원소에 대해서 원 오브 X라는 원소가 존재를 해서 1이 되는. 그럼 이게 그 0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x 곱하기 0을 한다고 했을 때 0은 0 더하기 0이죠. 좀만 이따 얘기합시다.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를 만족했을 때 얘는 위에 언어를 빌리면 뭐가 되겠어요? 키에서 참고로 요거는 사집합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저는 아무거나 쓸 거예요. 둘 다 쓰이는 거, 둘 다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0을 K에서 0을 뺀 거에 곱하기를 줘버리면 얘가 아벨리안 그룹이죠. 그 다음 그 세 번째는 아니고 뭐 몇 번째 조건인데, 디스트리뷰티브. 얘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위에 XYZ로 썼으니까 여기도 그냥 이거는 비단 하나가 아니라 모든 여기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고요. 얘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전부. 그 다음에 이게 왜 0이 안 되냐는 거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분배 법칙을 써주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죠.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걸 이렇게 지울 수 있거든요. 이 말은 0이란 얘기예요. 이게 모든 x에 의해서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이랑 뭔가를 곱해서 1이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의하기를 1이 0이랑 다르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하여튼 여기서 0은 빠집니다. 예시는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예시는 실수랑 보소수인데요. 아무래도 얘들이 사실 우리의 거의 얘들을 쓸 거예요. 다른 거는 거의 안 쓸 건데, 뭐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는 얘도 있고요. Q. 그 다음에 뭐 파이나이트 필드가 라는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G2라는 게 있어요. F2라고도 쓰는데 같은 경우 그냥 0, 1만 있고, 이제 덧셈은 플러스에 모드 2 2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은 뭐 그냥 이거는 간단하니까 보면 0, 1, 0, 1 이런 거 있고 쭉 계산해주면 0, 1, 1,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참 필드니까 여기에 곱하기도 똑같은 식으로 모드 2 곱하기는 0 곱하기 0, 0 0이라고 곱하면 전부 다 0이고요. 위의 이유로 요 이유 때문에 그럼 1 곱하기 1은 1이 되겠죠.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보시면은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할 거예요. 애초에 그 더하기 곱하기는 당연히 이제 만족할 거고,
어소시에이티비티나 뭐 이런 커뮤터티비티도 당연한 건데, 어소시에이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듈로 연산 해가지고 보이면 되고, 여기서 덧셈에 대한 항동은 0일 거고요. 곱셈에 대한 항동은 1이겠죠. 뭐 이런 거 있고, 또 뭐 G3도 돼요. 0, 1, 2까지 있는 거. 근데 G4는 안 됩니다. G5 되고요. G6 안 되고, G7 되고, 이렇게 갑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것도 사실 파이나이트 필드 위에서 리니어 알지브라 할 수 있는데, 됐고, 또 어떤 예시를 있냐면은, 이런 것들. 유리 함수들의 집합. 레이셔널 코에피션트. 유리함수 그러니까 여기 다항식 분의, 물론 0은 아닐 거고 밑에는 다항식으로 생긴 이런 함수들의 집합인데, 이 각각의 다항식의 개수가 유리수란 얘기예요. 뭐 이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애들 뭐 다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갈 제일 관심사는 얘네 두 개다. R이랑 C다. 예, 까지 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벡터 스페이스로 넘어갑시다. 벡터 스페이스라는 함은 벡터 스페이스 V라고 하면 무슨 말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뭐가 따라와야 되냐? 필드가 있고 벡터 스페이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가 먼저 아래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그 제가 필드를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하고 넘어간 거고요. 필드고, 뭐 빠르게는 그냥 F 벡터 스페이스라고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실 F 모듈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오버 F는 뭐냐? 얘는 물론 집합인데요. 여기도 두 개의 연산이 적용됩니다. 약간 이질적인데 두 개가, 하나는 어디션이란 거는 그냥 여기서 똑같이 그냥 쓰면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데, 같은 경우에는 그 V의 원소끼리 연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 저기 고등학교 때 벡터 배웠으니까 뭐 덧셈이란 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란 거는 벡터의 실수배 하면서 배웠던 막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벡터의 실수배라는 건 이제 스칼라가 여기 있는 필드 F가 실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두 배로 늘려준다, 뭐 반으로 깎는다, 마이너스 1배로 만든다, 두 배로 만든다 이런 거, 마이너스 두 배로 만든다 이런 것들. 이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벡터 한 개, 그러니까 화살표 하나당 화살표 하나랑 실수 하나를 갖고 와서 2분의 1이라면 2분의 1, 두 배라면 두 배,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여기다가 필드의 원소와 벡터를 하나씩 갖고 와서 AV라는 V의 원소로 대응시켜주는 연산입니다. 아무거나 되면 되는 건 아니고 다음의 규칙을 또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V에 더하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아벨리안 그룹이라야 하고요. 그 아벨리안 그룹은 사실 간단해요. 연산 하나랑 집합 하나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영원 전부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제일 좋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또 생각해보면 이제 어떤 세상의 국민 정서로 세상의 정서로서 뭐 이해되는 것들인데 모든 V에 대해서 아까 필드면 1이라는 원소가 있다 했죠. 곱셈에 대한 여건, 유니티. 그러면 얘는 전부 다 1을 작용시켜줬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필드 원소 AB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서 AB의 V는 A의 BV다. 이건 뭐냐? AB에서 연산은 필드에서 연산이죠. 그 다음에 BV에서 연산은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서의 연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필드에서 먼저 필드 연산을 거치고 그거를 V의 스칼라베 해주는 거랑 차례차례로 B의 스칼라베 해주고 A의 스칼라베 해주는 거랑 같다는 얘기가 되고요. 얘는 또 이거랑 또 같겠죠. 왜냐면 B가 AB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그냥 이건 분배하고 직선이 판단 얘기고요. 얘는 이제 벡터 쪽의 더하기에 대해서 분배하고 직선이 판단 얘기고 얘는 필드 쪽의 더하기에 대해서 또 분배법칙 성립한다는 얘기고. 예, 요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만족하는 벡터 스페이스의 공리들입니다. 또 이것 사실 예시들은 그 책에 잘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때 꼭 그런 화살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추상화의 힘이고 이거 얘들만 이런 본질들만 뽑아서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논리를 쭉 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꼭 특정한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서라도 모든 이 공리만 만족하는 모든 그 어떤 구조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또 추상화의 힘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임의의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 고등학교 때 힘과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되게 단편적인 모습이고 사실은 이게 벡터의 진짜 의미입니다. 또는 그냥 포인터라고 해도 벡터라고 이렇게 칭할 때도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이 벡터 스페이스 공리를 갖고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한번 봅시다. 얘는 첫 번째 특징은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유일하다. 이건 사실 벡터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그룹에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벨리안 그룹으로 봅시다. 그
어떤 벡터 스페이스든 심지어는 그냥 아벨리안 그룹 이거는 뭐 사실 저기 물론 그 초보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별거 없고요. 그냥 두 개 있다고 해봅시다. 두 개 있다고 하면 그러면 0은 0 더하기 0 프라임이죠. 그 0 프라임의 아이덴티티의 정의이기 때문에 뭐 더해줘도 똑같겠죠. 근데 얘는 그냥 0 프라임이랑 같죠. 왜냐면 여기는 0이 또 어디티브 아이덴티티니까 얘가 그대로 나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두 개가 같죠. 또 다른 걸로는 뭐 비슷하게 덧셈에 대한 인버스도 유일하다. 이건 뭐냐? 아무 원소에 대해서 갖고 왔을 때 얘의 여건이 두 개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얘가 둘 다 V의 인버스라고 합시다. 아니, 위에서 이것도 그렇고 그냥 이제 다른 건 다 안 쓰이고 그냥 얘만 쓰였죠. 얘가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이것만 쓰였죠.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 교환 법칙이 쓰인다는 필요도 없고 그냥 저거 하기 때문에 사실 아벨리안도 지워도 상관없어요. 봅시다. W는 W 더하기 6이랑 같죠. 대형은 V 더하기 V 프라임이랑 같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V 프라임이 V 인버스라는 얘기는 두 개 더해서 0이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결합 법칙 때문에. 근데 앞에 것도 그냥 얘가 또 다시 인버스가 되니까 0이 되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W 프라임이랑 같아져요. 이것도 좀 더 다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이제 우리가 캔슬레이션 로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사실 저기 책에서는 벡터 스페이스를 가정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또 벡터 스페이스 필요 없고 그 그룹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위에서처럼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룹이 안 익숙하시면은 만약에 이거면은 그러면 지울 수 있다. 그냥 이거 왜 그런가 얘를 보이면 되죠. U를 쭉 플러스 V랑 같다는 거 보일 거예요. 위에서 쓴 테크닉을 한번 다시 쓰면 이렇게 더해주고
다음에 이 0이란 거는 w 더하기 마이너스 w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결합법칙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될 거고, 이거는 가정에 의해서 얘랑 같고요. 다시 한번 결합법칙 써주면 이렇게 바뀔 것이고 0이 될 것이라 둘이랑 같아진다. 간단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딸려 나오는 것들이 이것저것 있는데, 사실 아까 하나는 비슷한 걸 거의 했던 게 있어가지고, 스칼라 0을 곱해주면은 무슨 벡터든 0 벡터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이 0이랑 이 0은 다르죠. 이 0은 이제 필드의 0이고 이 0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0이죠. 예, 같은 노테이션으로 쓰면 좀 혼동될 수 있긴 한데, 어차피 이렇게 맥락 갖고 거의 다 이제 구별이 되니까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화살표 써주면 좋긴 한데 귀찮기 때문에, 아니면 가끔 이렇게 이탈릭체 이런 걸로 쓸 때도 있는데 또 귀찮기 때문에 0은 0이다. 0 벡터에 어떤 스칼라를 곱해도 다 0이다. 두 번째는 여권 V의 여권인 마이너스 V는 사실 V의 마이너스 1의 스칼라비를 곱하는 거랑 같다. 여권의 여권은 원래 거다. 이런 거 사실 그냥 시켜봐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엑서사이즈로 남겨놓겠습니다. 세 번째 거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란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란 얘기죠. V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저거란 얘기니까, 그 영원이란 얘기니까, 덧셈에 대한. 근데 V 이거는 사실인 게, 벡터 스페이스 공리 중 하나가 얘도 있었죠. 1 곱하기 V는 V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결합법칙을 써줍니다. 그 분배법칙을 써줍니다. 역으로 분배법칙을 써줍니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이니까 1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해보라고 하고 싶은 게, 그 셸든 엑슬러 연습 문제 중 한 개인데, 이렇게 있고 이게 0이었다 하면 이걸 보여라,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한 번쯤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리마크를 하면 어떤 벡터 스페이스 오버 C면 앞으로는 리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고요. 오버 컴플렉스 넘버면은 똑같이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서브 스페이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서브 스페이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대수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건데, 서브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있습니까? 서브 그룹, 서브 링, 서브 필드, 서브 모듈, 서브 스페이스, 서브 알지브라, 뭐 5만 개 다 서브를 갖다 붙일 수 있고, 이건 이제 어떤
대수구조, 여기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 있을 때 그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 다시 자기 나름대로 벡터 스페이스면은 걔를 이제 서브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V의 어떤 부분 집합 U라는 게 있는데, 얘가 어떤 경우에 서브 스페이스라고 불리냐면, 뭐 앞에 벡터가 성립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또는 리니어 스페이스라고도 불리거든요. 리니어 서브 스페이스. 만약 U가 또한 벡터 스페이스 및 이거 자신 지하라서 벡터 스페이스일 때, 근데 연산은 원래 자기보다 더 큰 집합, 원래 자기가 속해 있는 집합인 V의 연산으로부터 받아온. 뭐 이런 예시가 있고,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좀 시각화하기 쉬운 3차원 공간에서 보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같은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이런 벡터랑 여기 안에서만 봤을 때 이런 벡터가 있었다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뭐 그냥 뭐 이런 벡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라인 안에 있겠죠. 안 벗어나고. 근데 또 다른 예시로는 원점을 지나는 평면을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으로 그냥 XY 평면 같은 거 생각해 봐도 되는데, XY 평면에 있는 두 벡터를 더해가지고 더한다고 밖으로 나가질 않죠. 지성분이 나오지 않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이 평면에 있는 이런 벡터 나오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아닌 예시는, 얘가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해서 모든 직선이 다 되진 않아요. 이를테면 원점을 안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를 더했을 때, 우리가 아주 최소한의 공간 제한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이 직선 위에 있지 않게 되겠죠. 요점은. 또 다른 예시는 평면도 이게 저거를 하면, 원점을 안 지나면 왜 이러냐. 또 밖으로 벗어나 버리니까 안 됩니다. 다시, 그리고 이게 서브 스페이스를 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U라는 V의 서브셋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합시다.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면 if and only if U가 어디션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닫혀있을 때. 이게 사실 닫혀있다는 얘기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U와 V가 위에 있으면은 U 더하기 V도 위에 있어야 하고요. A가 스칼라 원소고 스칼라고 U가 위에 원소면은 AU도 위에 원소여야 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요 경우는 당연하죠. 요 반대 방향은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닫혀 있어야 되는 건 맞겠죠. 닫혀 있어야 되고, 닫혀 있다고 전제했을 때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한 조건을 쭉 보면은 얘가 아벨리안 그룹, 더하기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라 해야 하는데, 아벨리안 그룹은 뭘 만족해야 되냐면 결합법칙 만족해야 되고, 교환법칙 만족해야 되고, 0 있어야 되고, 더하기에 대한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근데 결합법칙이랑 커뮤터티비티, 교환법칙은 당연히 만족하게 돼요. 왜냐면 V가 벡터 스페이스죠. V에서 만족했는데 더 큰 데서 그런 것들이 만족되는데, 그럼 그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애들도 자동으로 만족되겠죠. 그 다음에 0은 왜 존재하냐? 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때문에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U가 공집합은 이라 했으니까 아무 원소를 뽑아왔을 때 걔에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F에서 0을 뽑아서 계산해주면 0 벡터 나와야 되죠. 얘 때문에, 요게 했던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U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을 U 한 개 마이너스 U라고 우리가 또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똑같이 생각할 수,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고, 이제 나머지는 또 다 되겠죠. 전체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 됐으니까. 네. 그래서 얘들만 하게 해주면 된다. 다 확인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요 얘기만 좀 하고 끝낼 건데, 이건 뭐냐. 일단 V가 어떤 F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시다. 얘 서브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다고 합시다. n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의 더하기를 정의를 할 건데, 이거 상식적인 선에서 정의를 해요. 이런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V1부터 Vn까지의 썸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엑설사이즈로 하나 줄 거는
얘들이 이렇게 합시다. v1부터 vn은 v containing v1부터 vn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v의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작은 애들. 이거 왜냐면요, 일단은 엑서사이즈를 하나 드리면 얘가 일단 서브스페이스란 걸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에 있는 대로 확인하면 되죠. 근데 뭐 위에 있는 대로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0이 있다 이런 거 보일 경우에는 그 vi가 각각이 전부 다 100 서브스페이스니까 vi들은 모두 0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부 0을 쭉 더하면 0이 나올 거니까 이 안에 0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v1 더하기 해서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는 이렇게 생긴 꼴인데, 그럼 이 각각의 vi가 서브스페이스니까 마이너스 v1도 갖고 있을 것이고, 같은 식으로 마이너스 vn까지 갖고 있으니까 얘들 전부 쭉 더해주면은 얘의 전체 여건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이걸 가져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것도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얘들 v1부터 vn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서브스페이스면은 당연히 이런 꼴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포함해야 되겠죠. 다 덧셈이 돼서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every subspace containing 얘들이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서브스페이스죠. 얘가 가장 작은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얘들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프로덕트, 위에서는 썸이었고 이번엔 프로덕트인데, v1, v2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v1, v2의 프로덕트는 뭐냐? 집합으로서는 이제 이런 순서상을 모아놓은 거고요. 순서상인데 첫 번째 거는 v1의 원소, 두 번째 거는 v2의 원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연산도 사실 되게 상식적으로 줘요. 하나는 이런 거 두 개를 됐을 때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거겠죠. 얘도 가장 상식적으로 그걸로 주면 될 거예요. 두 개 갖고만 했지만 사실 이미 인게도 사실 상관없겠죠.
다음에 얘를 똑같은 걸 어떻게 쓰는 경우도 있냐면은 똑같은 걸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은 이렇게 쓰고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또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리드버그에 연습 문제에 들어가 있고 엑슬러에는 그 본문에 있는데 1.c였나 거기 있는데 그 정의가 좀 다를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랑. 근데 사실은 같은 동치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우리 코스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씩 리마이크를 하면 이미 인덱스셋에 대해서 VI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랑 다이렉트 썸이랑 그 다음에 VI의 프로덕트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같은 것만 할 건데 이 인덱스셋이 말하면 달라져요. 이제 프로덕트 딱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수업 강의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